매일 오후 3시 반, 정수는 도서관 앞 작은 카페의 문을 연다. 나무 문틀에 달린 낡은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 그 소리만큼이나 익숙한 일상이었다. 창가 2번째 자리. 늘 그 자리였다. 카페 주인은 묻지도 않고 아메리카노를 내온다. 정수는 설탕 1스푼을 넣는다. 딱 1스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습관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변하지 않았다. 스푼으로 커피를 저으며 정수는 창밖을 바라본다. 11월의 하늘은 낮은데도 어둡다. 비가 올 것 같은 기운이 공기를 무겁게 짓누른다. 그리고 그때 늘 그랬듯이 그 사람이 들어온다. 입구에서 4번째 테이블, 창가와 마주보는 자리, 이만섭, 75. 그는 늘 회색 카디건을 입고 낡은 가방을 메고 온다. 신문을 꺼내 펼치고 안경을 고쳐 쓴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따라간다. 정수는 그를 힐끗 본다. 새해 동안 그들은 서로를 모른 채 이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도 몰랐다. 그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낯선 이웃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1방울, 2방울. 그리고 곧 세차게 쏟아졌다. 정수는 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컸던 모양이다. 그러게요. 맞은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이만섭이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를 보고 있었다. 비 내리는 날은 혼자 있기 싫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오래 묵힌 차처럼 깊은 울림이 있었다. 정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게요. 비는 외로움을 더 외롭게 만드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이면 이 카페에 오곤 해요. 저도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창을 두드렸다. 이만섭은 다시 신문을 펼쳤고 정수는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공기가, 분위기가. 새해 동안의 침묵이 깨진 순간이었다. 정수는 그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그때 봤다. 그의 손. 신문을 잡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손이 떨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의 손목에 차 있는 팔찌. 흰색 플라스틱 밴드. 거기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정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다. 성실대학병원 환자. 병원 팔찌. 정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일까?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떨림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병원 이름이 묘하게 익숙하다는 느낌. 괜찮으세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만섭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손을 내렸다. 아, 네. 괜찮아요. 그는 서둘러 팔찌를 소매로 가렸다. 요즘 건강이 좀. 그래서 자주 병원에 다녀요. 아. 정수는 더 묻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걸렸다. 그의 떨림, 그의 병원 팔찌, 그리고 그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 죄책감, 두려움 아니면 숨기고 있는 비밀. 정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72의 나이에도 아직도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것. 그날 비는 밤이 되어서야 그쳤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다. 그 남자, 이만섭, 그가 누구일까? 그리고 왜 자꾸만 그가 떠오르는 걸까? 사흘이 지났다. 정수는 다시 카페에 갔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마음이 다르게 뛰었다. 혹시 그가 올까, 오지 않을까. 시계를 보니 3시 반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종이 딸랑거린다. 그였다. 이만섭이 들어왔다. 역시 회색 카디건, 낡은 가방.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것 같았다. 그는 정순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정순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정순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만섭은 맞은편에 앉았다. 카페 주인에게 커피를 주문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주저하고 다시 입을 열려다가 멈췄다.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정순이 먼저 물었다. 이만섭은 한숨을 쉬었다. 혹시 예전에 성실대학병원 아세요? 그 순간 정순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다. 쨍그랑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갈색 커피가 타일 바닥에 번졌다. 손님 괜찮으세요? 카페 주인이 달려왔다. 죄송해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만섭도 황급히 일어나 냅킨을 가져왔다. 괜찮으세요? 제가 놀래켜서.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학병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20년 전의 그날이 눈앞에 펼쳐졌다. 20년 전 정순의 남편 박영수는 그 병원의 의사였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환자들에게 존경받고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의사였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병원 금고에 있던 3억 원이 사라진 것이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금고 열쇠를 가진 사람은 3명뿐이었다. 원장, 남편, 그리고 회계과장. 원장은 출장 중이었다. 회계과장은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모든 의심이 남편에게 쏠렸다. 저는 안 했어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남편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다. 정황상 가장 의심스러웠으니까. 조사는 한 달 넘게 이어졌다. 남편은 점점 지쳐갔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식사를 거르기 시작했다. 여보, 괜찮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정수는 남편을 위로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여보, 여보. 정수는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왔다.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늦었다. 남편은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입니다. 오래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정수는 무너졌다. 그 후 금고 사건은 흐지부지 됐다. 남편이 죽자 경찰도 조사를 중단했다. 돈은 끝내 찾지 못했다. 정수는 20년을 혼자 살았다. 외롭고 쓸쓸하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나날들. 남편의 결백을 믿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살아낼 뿐이었다. 손님? 카페 주인의 목소리에 정수는 정신을 차렸다. 아, 네. 죄송해요. 바닥은 이미 깨끗이 닦여 있었다. 새 커피가 테이블에 놓였다. 이만섭은 정순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괜찮으세요? 제가 이상한 걸 물어서. 아니에요. 정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 병원, 어떻게 아세요? 이만섭은 잠시 망설였다. 저, 예전에 그 병원에서 일했어요. 정순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다.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회계 일을요. 회계. 정순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20년 전 그 병원의 회계과장. 금고 열쇠를 가진 3명 중 하나. 혹시 이름이
이만섭 씨가 맞으세요? 이만섭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어떻게? 정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제 남편이 박영수였어요. 이만섭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영수 선생님의. 네. 저는 그 사람의 아내예요.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커피 머신 소리도,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창밖의 빗소리도, 모든 게 사라지고 그들 둘만 남은 것 같았다. 이만섭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사과하세요?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왜요? 혹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설마 그가 그때 일. 이만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매일 생각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한 거예요? 그 돈을? 이만섭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정수는 일어섰다. 미안하지만 저는 가봐야겠어요. 정순 씨. 이만섭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수는 이미 카페를 나서고 있었다. 빗속으로 우산도 없이 그녀는 비를 맞으며 걸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마이너스. 그날 밤 정수는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그가 진짜 범인이라면, 만약 그가 남편을 죽음으로 몬 사람이라면, 그런데 왜일까? 그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 그의 떨리는 손, 그의 눈빛에 담긴 죄책감, 그의 사과, 모든 게 진심처럼 보였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 감정은 대체 뭘까? 일주일이 지났다. 정수는 카페에 가지 않았다. 아니, 갈 수 없었다. 그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오후 3시 반이 되면 마음이 불안했다. 혹시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혹시 그도 괴로워하고 있지 않을까? 바보 같은 생각. 정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결국 일주일째 되던 날, 그녀는 다시 카페 문을 열었다. 이만섭은 그곳에 있었다. 늘 앉던 자리에 신문도 펼치지 않은 채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순이 들어오자 그가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이만섭은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이만섭도 다시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커피가 나왔다. 정수는 설탕 한 스푼을 넣었다. 천천히 저었다. 저를 피하려고 했어요.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해요. 사과는 이제 그만하세요.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제가 듣고 싶은 건 사과가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이만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릴게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물었다. 그 돈, 당신이 가져간 거예요? 이만섭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안 가져갔어요. 그럼 누가? 원장이었어요. 정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원장이요? 네. 원장이 병원 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저와 박영수 선생님에게 누명을 씌웠죠. 그럼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진실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이만섭은 주먹을 쥐었다. 저도 처음엔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원장이 협박했어요. 만약 입을 열면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정수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저는 겁이 났어요. 비겁했죠. 그냥 도망쳤어요. 도망쳤다고요? 네. 사건이 일어난 직후 저는 사표를 내고 다른 도시로 갔어요.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럼 이만섭이라는 이름도 본명이 아니에요. 개명했어요. 정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우리 남편은요? 우리 남편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야 했어요? 이만섭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박영수 선생님은 알고 계셨어요. 원장이 범인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요? 네. 선생님이 증거를 찾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원장이 더 교묘했죠. 모든 증거를 없애버렸어요. 정수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 의심을 받으신 거예요. 저를 지키려고. 뭐라고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만섭 씨, 도망가세요. 당신 가족을 지키세요. 나는 괜찮으니까. 라고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게 우리 남편다운 거네요. 바보 같은 사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다. 카페는 조용했다. 다른 손님들은 그들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한참 후 정순이 물었다. 그럼 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만섭은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남편의 장례식 사진이었다. 이게 선생님 장례식 날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까이 갈 용기가 없었죠. 사진 속 정수는 혼자 영정 앞에 서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도 없이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이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내가 저 사람한테 빚졌는지. 이만섭은 사진을 다시 넣었다. 5년 전 제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를 잃고 나니 정순 씨의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돌아가서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빌자고. 그래서 이 동네로 오신 거예요? 네. 정순 씨를 찾았고 이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3년 동안. 정수는 놀랐다. 3년이나요? 네.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만섭은 손목에 병원 팔찌를 만졌다. 시간이 없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병에 걸렸어요. 많이 남지 않았대요. 정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췌장암이에요. 말기래요. 6개월에서 1년.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정순 씨에게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일기장. 일기장을 펼쳤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쓴 글이었다. 진실은 숫자 뒤에 숨는다. 정수는 그 문장을 수없이 읽었다.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숫자? 무슨 숫자? 그녀는 다른 유품들을 뒤졌다.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 안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이게 회계장부? 정수는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숫자. 3억, 원장 개인 계좌 이체. 이게 증거였구나. 남편은 증거를 찾아냈던 것이다. 하지만 밝히지 못했다. 왜? 정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이만섭의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메모. 만섭 씨 가족을 지켜야 한다.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면 이만섭의 가족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던 것이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 당신은 정말 바보였어요. 정수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하지만 그게 당신다운 거였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다음 날 정수는 다시 카페로 갔다. 이만섭은 그곳에 있었다. 역시 같은 자리에. 정수는 그에게 다가가 앉았다. 어제 남편 유품을 찾아봤어요. 네. 당신이 한 말 다 사실이더군요.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정수는 수첩을 꺼내 보여줬다. 이게 증거예요. 남편이 찾아낸 증거. 이만섭은 수첩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선생님, 이런 걸 남기셨군요. 네. 하지만 밝히지 않으셨어요. 당신 가족 때문에. 이만섭은 울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 울어요. 남편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말이에요. 정수는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를 미워해도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될 때가 있어요. 이만섭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순 씨, 왜냐하면 정수는 미소 지었다.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당신도 상처받은 사람이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정순과 이만섭은 매일 카페에서 만났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의 이야기, 지난 20년의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정순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혼자서. 어느 날 이만섭이 물었다. 그냥 살았어요. 하루하루를요. 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처음엔 모든 게 의미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그냥 시간이 지나길 기다렸죠.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익숙해졌어요. 외로움에. 이만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했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 힘드셨죠? 네. 특히 밤이 힘들었어요.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침묵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간이 흐르면서 정수는 이만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 그는 3명의 자녀가 있었다. 모두 외국에 살고 있었다. 1년에 한두 번 전화가 올 뿐이었다. 가끔은 원망스러워요. 이만섭이 말했다. 하지만 이해해요. 다들 바쁘니까, 자기 삶이 있으니까 외로우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카페에 와요. 여기 오면 덜 외로워지거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이 카페가 제게는 유일한 피난처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만섭은 정순을 바라봤다. 정순 씨가 있어서 더 좋아졌어요. 정순은 얼굴이 붉어졌다. 저도 그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정수는 남편의 병원으로 향했다. 20년 만에 찾는 그곳이었다. 병원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새 건물이 생겼고 인테리어도 현대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낡은 본관은 그대로였다. 정수는 지하로 내려갔다. 창고가 있는 곳으로. 손님, 여기는 일반인 출입 금지입니다. 경비원이 말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옛날에 여기서 일하던 사람의 가족이에요. 유품을 찾으러 왔어요.
유품이요? 네. 20년 전에 돌아가신 의사의.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10분만 보세요. 감사합니다. 정수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 쌓인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상자에서 낡은 장부를 발견했다. 회계 장부 마이너스 1998년 2005년. 정수는 2004년 사건이 일어난 해의 장부를 펼쳤다. 숫자들이 빼곡했다. 입금, 출금, 이체.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3억 원 출금. 날짜는 사건 당일.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출금 승인란에 서명이 2개 있었다. 원장과 누군가 서명이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다. 증인 보호 이땡땡. 이만섭. 정수는 숨이 멎었다. 증인 보호? 그게 무슨 뜻일까? 그녀는 장부를 들고 카페로 달려갔다. 이만섭 씨. 정순이 숨을 헐떡이며 카페에 들어왔다. 이만섭은 놀라서 일어났다. 정순 씨, 무슨 일이에요? 정수는 장부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이만섭은 장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어디서? 병원 창고에서 찾았어요. 증인 보호라고 써 있던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만섭은 한숨을 쉬었다. 앉으세요. 이야기할게요. 두 사람은 앉았다. 이만섭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었어요. 원장이 돈을 빼돌린다는 걸 알고. 신고를요? 네. 하지만 원장이 워낙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경찰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죠. 그래서요? 그래서 경찰이 저를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넣었어요. 원장이 저를 해칠 수 있으니까. 정수는 놀랐다. 그럼 당신은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거예요? 네. 하지만 실패했어요. 원장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어떻게요? 금고 사건을 터트린 거예요. 그리고 저와 박영수 선생님에게 누명을 씌웠죠. 이만섭은 주먹을 쥐었다. 경찰은 저를 보호하느라 진실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선생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당신이 도망친 거군요. 네. 경찰이 저를 다른 도시로 보냈어요. 신분을 바꾸고 살라고. 정수는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만섭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었다. 남편도 그걸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만섭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정순이 물었다. 그랬다면 당신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이만섭이 대답했다. 원장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입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죠. 그래도 정순 씨를 지키고 싶었어요. 선생님의 마지막 부탁이었거든요.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만섭 씨, 내 아내를 부탁해. 혼자 두지 마. 라고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이만섭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울었다. 카페는 조용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나갔다. 카페 주인만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 후 정순이 물었다. 그럼 원장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3년 전에. 3년 전이요? 네. 다른 사건으로 걸렸어요. 횡령이랑 배임으로. 지금 20년형을 살고 있어요. 정수는 안도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벌을 받았군요. 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이만섭은 정순의 손을 잡았다. 정순 씨,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선생님을 지키지 못한 것, 정순 씨를 혼자 두게 한 것. 이제 그만 후회하세요. 하지만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냥 제 곁에 있어 주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만섭은 놀란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당신이 필요해요. 정수는 미소 지었다. 72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에요.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길 바라는 마음. 이만섭도 미소 지었다. 저도요. 75에 처음 느껴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그날 밤 정수는 이만섭과 함께 걸었다. 한강 둑길을 따라 천천히. 정순 씨, 네, 저 약 먹는 거 보셨죠? 네, 사실은 이만섭은 주머니에서 약봉투를 꺼냈다. 정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이름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 왜 이름을 지우셨어요? 부끄러워서요.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게. 정수는 봉투를 돌려줬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수는 그의 팔짱을 꼈다.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요. 이만섭은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강변을 걸었다. 달빛이 강물에 반짝였다. 한 달이 흘렀다. 정순과 이만섭은 매일 만났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강변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수는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정순 씨,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그러게요. 가을 하늘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저기 저 구름 보세요. 마치 솜사탕 같지 않아요? 후후, 정말 그러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이만섭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얼굴은 날로 핏기를 잃어갔다. 걸음걸이도 느려졌다. 가끔 숨을 헐떡였다. 만섭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정수는 알았다.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정수는 전화를 받았다. 정순 씨세요? 낯선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이만섭 씨의 보호자 연락처가 정순 씨로 되어 있어서요. 정순의 심장이 멎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만섭 씨가 오늘 저녁에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금 갈게요. 정수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은 혼란스러웠다. 사람들이 오가고 기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만섭 환자는 어디 있어요? 3번 침대입니다. 정수는 커튼을 젖히고 들어갔다. 이만섭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선에 연결되어 있었다. 만섭 씨. 정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만섭은 천천히 눈을 떴다. 정순 씨,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사과하지 마세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의사의 말은 달랐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정순을 불렀다. 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됐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한 달입니다. 짧으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알겠습니다. 이만섭은 병원에 입원했다. 정수는 매일 병원에 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정순 씨, 집에 가서 쉬세요. 싫어요. 여기 있을래요. 하지만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요. 당신 옆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이만섭은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어느 날 이만섭은 정순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이게 뭐예요?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서요. 미리 써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읽어보세요. 나중에 정수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읽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후 이만섭은 더 약해졌다. 말도 잘 못했다. 그저 정순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다. 만섭 씨, 저 여기 있어요. 알아요. 아프세요? 아니요. 당신이 있어서 안 아파요.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이만섭은 힘겹게 웃었다. 그날 밤 정수는 편지를 펼쳤다. 정순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아마 곁에 없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가서 정순 씨, 사실은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했던 게 있어요. 그날 병원 금고 사건, 진범은 원장이 맞아요. 하지만 그 뒤에 더 큰 진실이 있어요. 박영수 선생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원장뿐만 아니라 병원 이사진들까지 연루된 큰 비리였죠. 선생님은 그걸 밝히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금고 사건을 만들어서 선생님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저는 증인이었어요. 선생님이 결백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 하지만 그들은 제 가족을 협박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만섭 씨, 도망가세요. 당신 가족을 지키세요. 하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내 아내를 지켜줘. 내가 죽고 나면 그 사람이 혼자 남을 거야. 부탁이야, 만섭 씨. 그게 선생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저는 도망쳤어요. 비겁하게도. 하지만 평생 그 부탁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20년 만에 정순 씨를 지키려고,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만 돌아와 보니 정순 씨는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랑할 사람이었어요. 정순 씨, 저는 75에 처음 사랑을 했어요. 늦은 나이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고맙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해주셔서. 그리고 미안합니다. 더 오래 옆에 있지 못해서.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끔은 저를 기억해 주세요. 비 오는 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실 때 찻잔 속에 제 미소가 비칠 거예요. 사랑합니다. 정순 씨. 이만섭 올림. 정수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만섭은 이미 환자분이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이만섭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평온한 얼굴로. 그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정순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뒷모습. 그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만섭 씨. 정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왜 말도 없이 가요?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저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만섭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평온한 미소를 띤 채 영원히 잠들어 있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이만섭의 자녀들이 왔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에 대해 거의 몰랐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어요. 큰아들이 말했다. 아버지가 행복하셨나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지막은 행복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곁을 지켜주셔서. 장례를 마치고 정수는 이만섭의 유품을 정리했다. 가방 안에는 카페 영수증들이 가득했다. 3년치의 영수증, 그리고 노트 한 권. 펼쳐보니 일기였다. 오늘도 정순 씨를 봤다.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다. 정순 씨가 웃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다. 그 웃음을 지키고 싶다. 오늘 정순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심장이 뛴다. 75에도 이럴 수 있구나.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괜찮다. 정순 씨를 만났으니까. 정순 씨 사랑합니다. 말로는 못했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정수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저도 사랑했어요, 만섭 씨.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수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다. 오후 3시 반. 늘 그랬던 것처럼 카페 문을 열자 종이 딸랑거렸다. 그 소리가 이제는 슬프게 들렸다. 정순 씨, 오랜만이에요. 카페 주인이 반갑게 맞아줬다. 네, 안녕하세요. 그분, 돌아가셨다면서요. 안타깝네요. 네. 정수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창가 2번째 테이블, 그리고 맞은편 4번째 테이블을 바라봤다. 그곳은 비어 있었다. 이만섭이 늘 앉던 자리. 이제는 영원히 비어 있을 자리. 커피 드릴까요? 네. 그리고 한 잔 더요. 한 잔 더요? 네. 저기 저 자리에 놓아주세요. 정수는 이만섭의 자리를 가리켰다. 카페 주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커피 2잔이 나왔다. 하나는 정순 앞에, 하나는 빈자리 앞에. 정수는 설탕 1스푼을 넣었다. 그리고 맞은편의 커피에도 설탕 1스푼을 넣었다. 오늘은.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이 먼저 왔네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정수는 창을 바라봤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비가 오네요. 우리가 처음 대화를 나눴던 날처럼.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날 당신이 말했죠. 비 내리는 날은 혼자 있기 싫다고. 눈물이 흘렀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기 싫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는 맞은편의 빈 자리를 바라봤다. 당신이 없네요. 시간이 흘렀다. 정수는 매일 카페에 왔다. 그리고 매일 커피 2잔을 주문했다. 하나는 자신이 마시고 하나는 빈자리에 놓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신기한 눈으로 봤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카페 주인만이 알고 있었다. 그 빈자리의 의미를. 어느 날 카페 주인이 제안했다. 정순 씨,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추억으로. 사진이요? 네. 2분이 함께 앉아 계시던 모습을 찍고 싶었거든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카페 주인은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몇 달 전 2사람이 함께 커피를 마시던 순간을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이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2분이 처음 대화를 나누시던 날이요. 너무 예쁜 장면이어서. 사진 속에는 정순과 이만섭이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이 사진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하나는 카페에 걸어도 될까요? 네. 카페 주인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 그 아래에 작은 문구를 달았다. 비 오는 날 처음 만난 2사람의 이야기. 그날부터
그 사진은 카페의 명물이 됐다. 사람들은 사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저분들 누구예요? 옛날에 이 카페 단골이셨대요. 나이가 꽤 드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 아닐까요?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 로맨틱하네요. 그죠? 저도 나이 들어서 저런 사랑하고 싶어요. 정수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아름다웠어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정순에게 다가왔다. 저기, 혹시 사진 속 분이세요? 네, 그래요. 와, 저 사진 너무 좋아해요.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고마워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하늘나라에 계세요. 아, 여자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괜한 걸.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을 것 같아요. 네. 짧았지만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자는 정순의 손을 잡았다. 저도 언젠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정순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사랑은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희망을 얻고 가요. 여자는 일어나 나갔다. 정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이 됐다. 카페는 한산해졌다. 정수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커피는 이미 식었지만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정순 씨, 문 닫을 시간인데. 카페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죄송해요. 지금 갈게요. 정수는 일어섰다. 그리고 빈자리를 한 번 더 바라봤다. 만섭 씨, 저 먼저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녀는 카페를 나섰다. 밖은 어두웠다. 하지만 달빛이 밝았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만섭 씨, 거기서 잘 지내고 있죠?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정수는 미소 지었다. 그렇죠. 당신은 지금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만섭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 속에. 그리고 비 오는 날, 찻잔 속에. 집에 도착한 정수는 이만섭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노트, 사진들, 그리고 편지가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비 오는 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실 때 찻잔 속에 제 미소가 비칠 거예요. 정수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당신의 미소가 보여요. 매일 찻잔 속에.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사랑해요, 만섭 씨. 그리고 고마워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창문을 열었다. 빗물이 얼굴에 닿았다. 차갑지만 기분이 좋았다. 오늘도 비가 오네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우리가 좋아하던 날씨예요. 정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만섭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정순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빗소리가 답장처럼 들렸다. 1년이 지났다. 카페는 여전했다. 사람들은 오고 갔다. 커피 향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다. 비 오는 날 처음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봤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했다. 어떤 이는 말했다. 저게 진짜 사랑이야. 어떤 이는 말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어. 어떤 이는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느꼈다. 그 사진 속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정수는 여전히 매일 카페에 왔다. 오후 3시 반. 변함없이. 그리고 여전히 커피 2잔을 주문했다. 어느 날 젊은 연인이 들어왔다. 남자는 사진을 가리키며 여자에게 속삭였다. 저 사진 봐. 진짜 사랑 같지 않아? 그러게. 나이 들어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멋지다. 우리도 저렇게 늙을까? 당연하지.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잖아. 정수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요. 당신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연희는 정순의 옆을 지나갔다. 그리고 남자가 문득 정순을 보더니 멈췄다. 혹시 사진 속 분이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와, 실제로 보니 더 멋지시네요. 여자도 감탄했다. 정말이요.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냥 마음을 열었어요. 나이도 과거도 있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았죠. 멋지세요. 고마워요.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요. 후회 없이. 연희는 정순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정순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오후가 저물어갔다. 햇살이 카페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정수는 찻잔을 들었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리고 잔 속을 들여다봤다. 갈색 액체 위로 빛이 반사됐다. 그 속에서 정수는 봤다. 이만섭의 미소를. 오늘도 보이네요. 당신의 미소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변함없이 따뜻하게. 카페 주인이 다가왔다. 정순 씨, 오늘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요, 이제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정수는 일어섰다.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 뒤를 돌아봤다. 빈자리, 이만섭의 자리. 내일 또 올게요. 같은 시간에.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거리는 활기찼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다. 정수는 천천히 걸었다.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서였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다. 어느 거리 모퉁이에서 정수는 멈췄다. 우산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뒷모습이 이만섭을 닮았다. 정수는 심장이 뛰었다. 설마. 그녀는 다가갔다. 남자가 돌아섰다. 하지만 이만섭이 아니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죄송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남자는 웃으며 지나갔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지. 당신은 이미 가셨죠.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만섭은 언제나 곁에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한 정수는 거실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만섭 씨, 거기서도 이 노을이 보이나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정말 예쁘죠? 우리 함께 보고 싶었는데.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나는 눈물이었다. 괜찮아요. 저는 행복해요. 정수는 눈물을 닦았다. 당신을 만나서 사랑해서 행복했어요. 그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했다. 혼자지만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정수는 밥을 떴다. 그리고 맞은편 빈 자리를 봤다. 만섭 씨도 드세요. 오늘 김치찌개 맛있게 끓였어요. 그녀는 빈 그릇에 밥을 퍼담았다. 이만섭의 몫이었다. 많이 드세요. 거기서도 잘 드시고 있죠? 정수는 혼자 밥을 먹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만섭이 함께 있었으니까. 마음속에 밤이 깊어갔다. 정수는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이만섭의 편지를 꺼냈다.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는 편지. 하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웠다. 사랑합니다, 정순 씨. 그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정수는 미소 지었다. 저도 사랑해요, 만섭 씨.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영원히 사랑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창문을 열었다. 빗물이 얼굴에 닿았다. 오늘도 비가 오네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만섭 씨, 오늘도 비가 와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들었다. 이만섭의 목소리를. 정순 씨, 저 여기 있어요. 항상 곁에 있어요. 알아요. 정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느껴져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그녀는 빗속에 서서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이만섭을 느끼며 그의 온기를, 그의 사랑을. 그날 밤 정수는 꿈을 꿨다. 카페 꿈이었다.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있는 정순.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있는 이만섭.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저도요. 정순 씨가 있어서 행복해요. 꿈속에서 정수는 이만섭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오래 앉아 있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아침이 밝았다. 정수는 눈을 떴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좋은 꿈이었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만섭 씨. 찾아와줘서. 정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맑은 하늘이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카페로 가는 길. 오후 3시 반. 변함없는 일상. 하지만 그 일상이 행복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사랑은 늙지 않으니까요. 정수는 중얼거렸다. 카페 문을 열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만섭 씨, 오늘도 함께해요. 당신이라면 잃어버린 시간 뒤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순과 이만섭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페의 빈자리에서, 찻잔 속 미소에서. 당신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나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사랑하며 사세요.